자, 기본이론 과정 11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 교재 86페이지 보세요. 자, 하다못 시간 양괄의 번 부증성이다 소개되어 있죠.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토지의 자연적성이다 해서 가장 대표적인 특성인 부동성 여기에 대해서 의라든지 파생 특징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부증성 이부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양괄의 2번 부증성이다 소개인데 부증성은 뭘 답니까?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특성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괄호 보세요. 다른 말로 비생산성, 비증가성, 면적의 유한성, 수량의 고정성 등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첫 번째로 봅시다. 자,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이 특성을 우리 뭐라 배웠습니까? 부증성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따라서 토지는 다른 생산과 달리 노동이나 생산에 투여하여 재생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시로 보는 토지의 절대량은 어때? 불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증성 관련해서 파생 특징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이부터 이야기 드립니다. 토지의 공급입니다. 토지의 공급이다. 참, 토지의 공급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토지의 자, 지금 우리는 토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있고, 다음은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경제적 공급은 다른 말로 흔히 말해 용도적 관점에서의 공급이다. 그래서 용도의 공급 이렇게도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참, 토지를 우리가 자,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때 물리적 공급이라서는 토지의 절대량을 늘리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하면 경제적 공급에서는 토지의 이용도를 향상시켜서 말한다. 결국 이용의 전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토지 한번 생각합시다. 토지의 자,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지요. 결국 토지의 자, 물리적 공급은 어때? 불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토지의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라는 부증성의 특성 때문이다. 부증성 이로 인해서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을 어때? 늘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할지라도 토지의 이용도를 어때? 향상시켜 볼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용의 전환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어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뭐 때문에 제가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 같은 인문적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환도, 이행도 어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자,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환도, 이행도 이루어질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전환이 진행중 토지가 뭡니까? 후보지. 이행이 진행 토지를 어때? 이행지.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참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토지는 전환도, 이행도 가능하다. 일통해서 이용의 전환, 이용도는 향상시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토지의 경제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험도 바로 여기서 답이 됐던 그 같은 부분이에요. 자, 다시 봅시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부증성의 특성 때문이다. 그렇지만 토지의 경제적 공급, 즉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은 어때? 가능하다는 거지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자, 공유수면을 매립합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택지를 조성한다. 이때 자, 공유수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쉽게 생각하면 바다입니다. 바다. 그럼 바다를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때 토지 절대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학문적으로는요. 자, 부동산 학문적으로는 바다도 토지입니다. 지구놀이 자체가 토지란 이야기예요. 지금 지구놀이 자체가 토지가 되기 때문에 자, 공유수를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다 할지라도 토지의 절대량이 늘어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그렇지만 공유수를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한다면 어때? 이용의 전환은 이루어졌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공유수를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한 건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입니까?
경제적 공급입니까? 그렇죠. 자, 이용에 전환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시설 매립에서 택지를 조성한 것은 토지의 경제적 공급 여기에 해당한다 생각하시고 다음 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자, 부증성의 예외다. 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부증성은 뭘 뜻습니까? 토지의 절대량을 눌릴 수 없다는 게 부증성이지요. 그럼 부증성의 예외란 건 뭘 뜻합니까? 부증성의 예외란 것은 토지의 절대량을 눌릴 수 있다. 이게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부증성은 뭐로 있습니까? 토지의 절대량을 눌릴 수 없다는 게 부증성이에요. 그럼 부증성의 예외라는 것은 토지의 절대량을 눌릴 수 있다는 거지요. 만약에 토지의 절대량이 늘어난다면 이는 어때? 부증성의 예외가 되겠지요. 되겠죠? 그럼 자, 예를 보세요. 공유시설 매립에서 택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는 토지의 절대량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토지의 절대량은 늘어난 건 아니다. 이용의 전환이라고 했지요. 따라서 공유시설 매립에서 택지를 조성했다 할지라도 이는 부증성의 예외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자, 부증성의 예외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량이 늘어야 되는데 이 자체는 절대량이 늘어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증성의 예외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최근 또 이도 답이 된 적이 있는데 자, 보세요. 공유시설 매립에서 택지를 조성한 것은 부증성의 예외라 할 수 있다. OX, X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는 부증성의 예외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절대량이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증성의 예외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증성의 예외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공유시설 매립에서 택지를 조성한 것은 부증성의 예외라 할 수 없다 생각하시고 이는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바로 경제적 공급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 내용을 통해서 토지의 지금 우리 토지만 대상한다 했습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 경제적 공고선 이걸 그림을 한번 나타내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읍 이론편에서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복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다뤄드리고 또 수용읍 이론에서 설명을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공고선을 그려보겠는데 공고선은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행적으로 Y축의 가격을 설정합니다. 설정하고 X축은 이제 공급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량이다. 그래서 기호로 가격은 이제 프라이스 척자서 P 이렇게 표현하고 자, 다음은 이제 양은 어때? 퀀터티 척자서 Q 이렇게 표현한다. P0 Q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가 이제 토지의 물리적 공고선 그리고 경제 공고선을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가격이 P0였을 때 토지의 절대량은 어때? Q0다 가정합시다. 그럼 P0와 Q0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가격이 P1으로 상승했어요. 이처럼 가격이 상승하면요. 자,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팔 사람 입장에서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원가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러나 팔 가격만 높아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당연히 팔 사람 입장에서는 이윤이 그만큼 남기 때문에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공급량 증가한다. 그렇지만 아무리 지금 가격이 상승한다 할지라도 토지의 절대량은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없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토지 절대량은 어때? Q0 그대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P1과 Q0 이걸 연결해서 이 점을 찍어봅시다.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우리는 자, 이와 같은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수직의 모습 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결국 어떤 모습입니까?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참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이 수직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절대량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절대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는 어떤 성입니까? 바로 부증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우리 2분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가격이 변합니다. 그럼 가격이 변해버리고 양에는 어때?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신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도 수용업 이론에서 또 다루지만 우리 쉽게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옷가게에서 옷을 산다는 이야기. 이때 옷을 잡아당겨 봅니다. 옷이 많이 늘으면 뭐라 표현합니까? 탄력적. 적게 늘면 비탄력적. 이런 표현하지요.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공급량이 많이 증가하면 탄력적, 적게 증가하면 비탄력적이다 표현을 쓰겠죠. 전혀 양에는 변화가 없어요. 자, 적게 증가하면 비탄력적 표현인데 전혀 변화가 없더라. 그럼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곡선은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결국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의 모습이 된다. 가격에서 완전 비탄력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란 특성원에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토지의 경제적 공급선을 그려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자, 가격이 P0일 때 자, 양은 어때? Q0다. 그럼 이 점 찍어볼 수 있겠죠. 가격이 P1으로 상승합니다. 상승하면 자,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Q0에서 Q1으로 증가한다. 그럼 자, P1과 Q1 연결해서 이 점을 찍어볼까?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어떤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분이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토지의 경제적 공급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토지의 경제적 공급선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할 수 있겠죠?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 용도의 다양성이다. 자,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서 경제 공급이 어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잘 정리합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이란 이야기야.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뭐 됩니까? 바로 부증성이라는 특성에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반면 토지의 경제적 공급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뭐 됩니까?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으로서 경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분도 최근에 우리 시험에 이런 표현이 한번 나왔습니다. 토지는 자,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으로 해서 자, 우하향하는 공급선을 지니게 된다. OX. X 잘못되어 있죠. 우하향입니까? 우상향입니까? 그렇죠? 우상향하는 공급선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토지만을 대상으로서 토지 공급을 토지의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 교재 87페이지에 중간쯤 보시면 보충학습 박스 들어있지요. 이 내용을 지금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자, 보충학습 박스를 봅시다. 토지의 공급입니다. 동네 1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란 토지의 절대량을 증가시킨 것을 말하는 거지요. 부증성이란 특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절대량을 증가시키는 물리적 공급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나 2번 봅시다.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란 물리로 함유 토지의 경제적 이용도를 향상시키는 말한다는 거죠. 결국 이용의 전환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용도의 전환이나 이행을 통한 토지의 경제적 이용도를 향상시키려는 경제적 공급, 즉 용도적 관점적 공급은 어때? 가능하다는 거죠. 동사 3번.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 등으로 택지를 조성한 것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그랬지요. 아니다. 왜? 물리적으로 절대 늘어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설명됐죠?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존재하는 토지의 용도전에 불과하다. 따라서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공급인 것이다. 그래서 공유선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다. 이는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결국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공급에 해당한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 노트에서 상단으로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시는 파생 특징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가격 상승에 따른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자, 보세요. 가격이 상승에 불과하고 토지의 절대량은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성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선은 수직선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지요.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 점, 토지의 물리적 공선이 수직의 형태다.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중성이란 특성으로 해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자, 균형 가격이 형성되잖아. 감정표현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설명드렸어요. 자,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을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그래서 시장기육 스스로 힘에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제도를 필요케 한다는 거죠. 이점, 자, 균형 가격이 형성돼서 감정평가를 필요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증성도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토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 수요는 증가한데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왜? 부증성의 특성에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래서 토지는 남아도입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겠지요. 부족하겠죠. 그래서 토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고 토지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어떻습니까? 집가는 땅값은 더욱더 상승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토지 부족 문제, 집가 상승의 근본 원인은 또 결국 뭡니까?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어떤 성? 부증성 이와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 동그라미 4번 내용이에요.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토지 부족이 있다는 문제, 집가 상승 등 문제 등 토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건 결국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성? 부증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봅시다. 자, 토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는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이로해서 토지의 희소성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도 부증성과 관련이 되지요. 다음 동그라미 6번입니다. 동그라미 6번. 자, 동그라미 6번은 먼저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는 늘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다. 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어때? 지대 또는 어때? 지가가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정된 토지를 가장 좋은 용도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죠. 좀 가장 좋은 용도로 이용하자. 이걸 그래서 우리가 최유효 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유효 이용이다. 그래서 최유효용의 성립근거가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6번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용의 근거가 된다. 이도 때 부증성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7번 봅시다. 공급 능력 관계로 공간수의 입지 경쟁을 발생시키므로 수요자 경쟁의 원인. 자, 입지 경쟁의 원인이 된다는 건데 이도 우리가 이런 생각해보시죠.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자, 절대는 늘릴 수 있다. 한정된 자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서로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수요자 경쟁의 원인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도 어떤 성 관련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절대는 늘릴 수 없기 때문이죠. 부증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8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8번. 자, 우리 이래서 합시다. 토지는 물리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럼 토지를 집약해서 이용할수록 건물은 더 높아지겠죠. 고층화 입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어서 토지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증성과 관련된다 생각하시고 잘 가셔야 됩니다. 토지용의 집약화로 도심 건물이 고층화 입체된 원인이 된다. 결국 부증성이란 특성으로서 토지 이용은 자, 집약화 되는 겁니까? 조방화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집약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집약화 된다. 다음 동그라미 9번입니다. 자, 토지 이용의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일까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더라.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도 부증성과 관련되어 있죠. 왜?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처음 토지는 부증성이라는 특성이 있고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정된 이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1넷은 누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어때?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고자 한다라는 거. 이처럼 자,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권을 제한을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의 사고를 가르쳐 우리가 토지 공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지 공개념이다. 결국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려는 인식의 사고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토지 공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토지는 부증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정된 자원이니까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의 도입 및 확대를 요구하는 원인이 된 것도 결국 토지의 어떤성, 부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동그라미 9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토지 이용의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되며 토지 공개념의 도입 및 확대를 요구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증성의 의의라든지 부증성 이론에서 파생 특징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문을 이해하시고 이 지문 을 통해서 어떤 특성과 관련된 이걸 찾아보시면 훨씬 쉽게 접근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하단 내려갑시다. 하단 내리시면 양월 3번 영속성입니다. 자, 영속성은 아무리 상해도 가치 소모나 마멸이 없다. 자, 이와 같은 특성이 되겠지요. 그래서 괄호 보세요. 괄호시면 다른 말로 소모가 되지 않는다. 비소모성. 다음, 자, 결코 변하지 않는다. 불변성. 파괴되지 않는다. 불개성. 오래 쓸 수 있다. 내구성.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토지는 일반 상품과 달리 사용에 의하여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는 결코 파괴될 수 없다. 자, 이와 같은 특성을 우리 뭐라 합니까? 영속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자, 다음은 이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편익은 쉽게 말해 이익이다라는 겁니다. 좀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이 있다. 자, 이를 어때?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부동산의 가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이제 어떤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인가 생각하자는 이야기. 자, 보세요. 이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 이는 어때? 영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세요.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 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정의는 어떤성? 영속성과 관련이 깊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오래 쓰기 때문에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중간쯤에 보충학습 박스가 있지요. 박스. 자, 이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보시면 감가 요인이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감가 요인 이 표현이 나오는데 자, 감가 요인은 뭡니까? 가치를 떨어뜨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감가 요인은 가치를 떨어뜨린 요인이다. 이런 감가 요인도 우리 교재 지금 4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 물리적 감가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적 감가 요인. 다음은 경제적 감가 요인. 다음은 법률적 감가 요인이다. 이처럼 감가 요인도 4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때 물리적 감가 요인은 예상하세요.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가 악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물리적 상태가 악화된다. 이처럼 물리적 상태가 악화됨으로써 가치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 가치의 손실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감가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감가의 대상이 된다. 이때가 바로 뭡니까? 물리적 감가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능적 감가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는 부동산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기능이 진부화됐다는 겁니다. 지금 기능의 진부화. 자, 이래서 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가치에 손실이 발생한다. 그럼 감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가 기능적 감가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경제적 감가 요인은 대상상과 하등의 관련이 없어요. 외부 요인과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부 요인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외부 요인한 가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감가의 대상이 된다. 이때 적용되는 게 경제적 감가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법률적 감가 요인에서 이는 부동산에 권리의 하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부동산에 권리의 하자가 있다. 자, 이래서 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률적 감가 요인이다. 이렇게 해서 먼저 우리가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토지를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토지는 아무리 상해도 가치에 소모나 마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물리적 상태가 악화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아무리 상해도 가치 소모나 마멸이 없으니까 물리적 상태가 악화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토지는 물리적 감가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 뭐 됩니까? 바로 영속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영속성 이 같은 특성으로서 토지는 아무리 상해도 가치의 소모나 마멸이 없더라서 물리적 상태가 악화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물리적 감가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한번 우리가 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여기에 토지가 있다는 겁니다. 토지인데 이 사례처럼 이 토지의 부지 면적은 넓습니다. 넓은데 건물의 건축 면적은 지나치게 좁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건물과 토지가 어울리지 않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이 토지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이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기능의 진보와 이로 인해서 가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다음은 자, 경제적 감가입니다. 자, 우리 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주거용으로 쓰이는 이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인데 이 토지 근처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외적인 요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서 이 토지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이 토지 자체 문제입니까? 외부 요인인 겁니까? 그렇죠? 외부 요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참 외부 요인에 한 가손실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경제적 감가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다음 토지의 권리 하자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러면서 가손실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적 감가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토지는 자, 영속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감가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 그렇지만 토지를 할지라도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법률적 감가 등은 어떻습니까? 적용이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보충학습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자, 보충학습 박스 한번 봅시다. 박스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중간쯤 보세요. 중간쯤 보시면 영속성 특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물리적 감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않는다. 그렇지만 기능적 감가나 경제 감가, 법률적 감가 등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영속성 이로 인해서 토지의 물리적 감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1번. 자, 이미 설명 다 드렸죠. 용어 설명이 되는데 물리적 감가 요인이란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가 악화되어 가손실 발생 경우를 말하는 거지요. 또 2번. 기능적 감가 요인이란 기능의 진부하죠. 기능의 진부로 부동산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가치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는 겁니다. 또 3번. 경제적 감가 요인이란 외부 요인으로 해여 가치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거지요. 또 4번. 법률적 감가 요인이란 부동산의 권리 이익에 하자가 있어 가치 손실 발생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고 여튼 토지는 물리적 감가는 적용지 않는다는 이야기. 뭐 때문에 영속성 특성입니다. 그렇지만 기능적, 경제적, 법률적 감가는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토대로해서 파생 특징 살펴드립니다. 자, 상단으로 올라갑시다. 상단 보시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88페이지 맨 윗부분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1번 시연. 자, 물리적 감가상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처럼 토지는 이처럼 물리적 감가 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영속성의 특성 때문이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소몰 전제라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토지는 아무리 상해도 가치 소모나 마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어떤 성입니까? 영속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결국 소모를 전제는 이 표현하면 토지는 아무리 상해도 가치 소모나 마멸이 있다. 없다는 게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영속성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영속성 이 같은 특성에서 아무리 상해도 가치 소모나 마멸이 없기 때문에 소모를 전제라는 재생산 이론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사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는 이야기. 뭐 때문에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영속성 관련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다음 질문은 우리가 이런 설명을 해봅시다. 부동산 투자는 일반적으로 3단계 과정 투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내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겠죠. 취득 그리고 운용의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운용의 가장 대표제가 바로 임대업입니다. 임대업. 그래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업이라는 운용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 취득했던 임대부산을 처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는 크게 3단계 과정이다. 취득 그리고 운용 처분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운용의 과정이 내포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대표님가 임대업이라 했죠. 임대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것인가? 바로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사과처럼요. 먹어버리면 그만이면 임대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없다. 그러나 오래 쓸 수 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오래 쓸 수 있다. 어떤 성입니까? 영속성. 이로 해서 임대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운용의 과정이 내포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취득, 운용, 처분이 돼서 장기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도 뭐 때문에 있습니까? 결국 오래 쓰다 영속성이 이래서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운용의 과정 에서 이득을 얻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우리가 이제 소득 이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로 임대한다면 임대료 들어볼 수 있겠죠. 다음 처분의 과정을 통해서 자본 이득을 얻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자본 이득은 결국 양도 차익, 매매 차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 일동에서는 자본 이득뿐만 아니라 소득 이득까지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바로 오래 쓸 수 있다. 그래서 임대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속성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이 동남이 3번 뒷지문입니다. 자, 보세요. 장기 투자를 통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 참 장기 투자 일통해서 자본이득뿐만 아니라 소득이득까지도 얻을 수 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영속성 특성을 해서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네 4번 내용이에요. 동 4번은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나는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유 이익을 얻다. 그리고 내 땅을 빌려 쓴 사람이 있지요. 빌려 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사용하겠죠. 사용했다는 사용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따 밑에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을 어때 분리시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 땅은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을 분리시켜서 타인을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임대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영속성 관련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참 임대 시장이 발달한 것도 오래 쓸 수 있다. 영속성 이와 같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동네 4번 내용이에요.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을 분리하여 타인을 하여금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 발달에 근거가 된다. 뭐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다. 영속성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네 6번 내용입니다. 동네 6번은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하는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이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시켜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구해진 가액을 해서 수익 가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와 같은 가치평가 방법을 가르쳐 우리가 직접 환원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 환원법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보세요. 장래 기대된 순수익을 환원율로 직접 환원한다. 그래서 직접 환원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참 직접 환원법 일동에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건 무엇 될 것인가? 바로 장래
장래에 기대되는 순수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는 뭐 때문입니까?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이 있다. 결국 어떤 성? 영속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6번 보세요. 6번 보시면 자,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자, 이처럼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환원법, 직접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어때? 영속성 이와 관련될 수 있겠죠. 동그라미 7번. 이제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크게 한다. 왜?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돼야 되겠죠. 영속성 관련되네요. 8번. 이제 부동산 활동의 장기적 배를 필요화시킨다. 자, 보세요.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뭐 때문입니까?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영속성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9번입니다. 9번이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이에요. 까다로운 내용인데 자, 여기 봅시다. 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가격이 상승하면 자, 팔은 사면 이윤이 많이 났기 때문에 더 많이 팔고자 했죠. 공급량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반면 자, 가격이 하락하면 이윤이 그만큼 적게 났기 때문에 팔은 양 공급량은 어때?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감소하는데 우리 토지를 생각합시다. 토지를 생각합시다. 그럼 자,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자, 물리적 측면에서 자, 있는 그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자, 토지의 가격이 아무리 상승한다 할지라도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 그랬지요. 없다. 그럼 자, 가격이 아무리 상승해도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공급량은 어떻습니까? 공급량은 증가합니까? 아니죠.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공급량 그대로다. 불변이다라는 겁니다. 불변이다. 자,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란 특성으로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에 불구하고 공급량에는 어때? 자, 물리적 공급량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부증성과 관련해서 쓰겠죠. 다음은 또 이번 합시다. 가격이 하락합니다. 가격이라면 공급량은 어때? 감소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가격이 하락한다 할지라도 토지의 공급량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역시 불변이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자, 아무리 가격이 하락한다고 토지의 절대량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 왜? 가치의 소모나 마멸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가치의 소모나 마멸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하락한다 할지라도 토지의 공급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공급량 그대로라는 이야기. 불변. 자,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바로 영속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역시 가격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공급량에는 물리 공급량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 완전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지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걸 학자들은 탄력적이 못하다 이래 표현을 해요. 사실은 완전 비탄력적인데 학자들은 탄력적이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탄력적이 못하는 건 결국 뭐 때문입니까? 영속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자,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량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자, 불변이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잘 봅시다. 가격이 상승하면 자, 공급량은 증가하죠. 그러나 토지의 가격이 아무리 상승하더라도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 물리적인 공급량은 증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의 물리 공급량은 그대로란 이야기. 불변. 자, 이는 뭐 때문입니까?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부증성, 이 같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격이 하락하면 자,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그러나 토지는 아무리 가격이 하락한다 할지라도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절대량은 그대로란 이야기. 그대로 불변이다. 뭐 때문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 소모나 마멸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속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가격이 상승한다 할지라도 토지의 공급량은 불변이다. 이는 부증성 때문이죠. 가격이 하락한다 할지라도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량은 불변이다. 자, 이는 어때? 영속성 때문이다. 자, 이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떻습니까?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교재는 자 9번 보세요. 9번 동그라미 9번입니다. 가격 하락에 따른 공급의 감소가 탄력적이지 못하다. 이래 나와 있죠. 자 보세요. 가격 하락에 따라서 예, 공급이 어때? 예, 감소하지 않는 이야기지요. 안다. 사실은 완전 비탄력적이지만 학자들 때 탄력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탄력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예, 가격 하락에 따른 공급 감소가 탄력적이지 못하다. 이 자체도 그 어떤 성입니까? 영속성 때문이다. 왜? 아무리 가격이 하락한다 할지라도 예, 토지는 예, 소모나 마멸이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죠? 네, 영속성. 자, 이와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 동그라미 10번 봅시다. 자,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차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도 이제 소모 마멸돼야 된다. 어떤 성? 영속성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영속성 관련해서 파생 특징들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하단입니다. 예, 자, 양호 4번. 개별성입니다. 자, 개별성은 모두가 다르다는 특성이 되겠지요. 그래서 괄호 보세요. 다른 말로 우리 뭐라 표현합니까? 비대체성이다. 예, 비동질성이다. 이질성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세요. 지표상에 존재하는 토지의 위치나 지형, 지세의 지반 등이 동일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뜻은 모두 다르겠지요. 따라서 물리적으로 복수의 동일한 토지는 있을 수가 없다. 모두가 다르다. 이 뜻을 뭐라 합니까? 개별성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집은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예, 토지에 자 물리적 대체라는 것을 우리 토지만 대선한 겁니다. 토지에 물리적 대체라는 게 있고 토지에 경제적 대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경제 대체는 용도적 관점에서의 대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쉽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같은 일정 지역이 있어요. 자, 여기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인데 이 주거지역 내에서 나는 A라는 이 땅 위에 내 집을 지어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B라는 이 땅 위에 내 집을 지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 집을 짓게 한 땅으로는 A도 좋고 B도 좋다라는. 그럼 이때는 A와 B가 대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어디에다 집 지어도 좋으니까 대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경제적, 즉 용도적 관점에서 대체는 어떻습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인접되어 있다. 인접성. 자, 이 같은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무슨 이제 이 A 이 땅과 B 이 땅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이야기. 있는 그대로. 결국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있는 그대로 보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물리적 측면에서는 대체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잘 보세요. 내가 A라는 이 땅 위에 집을 지어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B라는 이 땅에 집을 지어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어디에다 집을 지어도 좋기 때문에 집을 짓기 위한 땅으로는 대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경제적 용도가 되면서 대체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예, 자, 있는 그동안에는 A와 B는 어떻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는 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실 물리적 측면에서 대체가 되는 똑같은 게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똑같은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참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한 뭐 때문입니까? 개별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는 자, 이제 예, 인접성이란 특성으로 해서 자, 경제적, 즉 용도적 관점에서 대체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개별성이란 특성으로 해서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결국 완전한 대체가 성립될 수 없는 건 뭐 때문입니까? 개별성이란 특성에서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양호 4번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양호 4번 개별성이다. 자, 세 번째로 봅시다. 개별성이라여 물리적 대체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부동산 상품은 어때? 완전한 대체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개별성은 부동산 시장에서 상품간 대체 관계를 제약할 수 있대요. 토지사회 판매일두상 계약에서 법적으로
대칭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분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지문인데, 자 보세요. 토지는 개별성 적용이 되겠죠? 되죠? 건물이 문제네요. 사실 우리가 이제 건물 설명드리면서 건물은 동질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건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건물은 인간의 창조물입니다. 창조물 때 똑같은 자재와 공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동질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똑같은 자재와 건물로 만들어진 A라는 이 건물이 있고 B라는 이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A와 B는 똑같은 자재와 공법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그렇지만 어디에 위치하느냐 여기 따라서 그래서 자, 수익을 발생시킨 정도라든지 또는 감가의 정도라든지 또 어때? 건물의 가격이라든지 모두가 어때?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자 보세요. 이처럼 똑같은 자재와 공법으로 만든 건물에도 자, 수익을 발생 정도가 다르다는 이야기. 감가의 정도도 다르더라. 가격도 위치에 따라 달리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모두가 다르다. 개별성을 지니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구분하세요. 자, 저희들이 건물은 동질성이 있다라 그랬어요. 자, 이건 어떤 측면입니까? 건물은 인간의 창조력 때문에 똑같은 자재와 공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이고 똑같은 자재 공법으로 만들어진 자, A란 이 건물이 있고 B란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어디 위치에 따라서 수익이나 감가나 가격 등 달라진다. 이때부터 개별성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교재 다시 봅시다.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 어때?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개별성 관련 파생 특징 살펴드립니다. 동그라미 1번 봅시다. 개개 부동산의 가격이나 수익, 감가 등을 개별화 구체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어때? 토지마다 단위 땅 가격도 다를 수 있고 수익을 발생의 정도 다를 수 있고 감가의 정도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 감가는 적용되지 않겠죠. 그러나 기능적 경제학과는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 현상을 개별화시킨다는 건데 우리 여기 설명드렸죠. 자, 부동산 현상 이럴 때 개별화시킨다. 개별적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건 결국 어떤 성입니까? 개별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 활동은 지역적으로 즉 국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더라. 참 지역적으로 국지로 나타나게 만드는 건 부동산 특성 때문이고 개별적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건 개별성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부동산 현상과 활동을 개별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자, 설명드렸죠.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개별화된다. 이는 어떤 성? 개별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부동산의 이론이나 원리의 도출 어렵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을 만드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개별성이죠. 그래서 대상상과 다른 부동산과의 비교를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이도 뭐 때문입니까?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개별성 관련됩니다. 다음 표준지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자, 표준지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합시다. 자, 표준이 되는 땅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국의 수많은 필지 중에서 대표가 되는 땅을 우리가 표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럼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대표되는 편지를 선정하기 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야. 개별성 관련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표준지 선정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개별성 관련된다는 겁니다. 동사 4번 가치축에 어려움을 유발한다는 이야기. 뭐 때문에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개별성 관련되죠. 동사 5번 일물 일가의 법칙이다. 소개됩니다. 자 보세요. 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자, 동일한 시장 내에서 자, 이래서 구로에 토지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동일한 시장 내에서 일물 하나의 물건에는 일가 하나의 가격이 존재한다. 이 법칙이 바로 일물 일가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구로에 있는 토지 시장입니다. 그럼 구로에 있는 토지 시장인데 이 구로에 있는 토지가 모두가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일물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물건이 될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또 구로에 있는 토지를 할지라도 토지마다
토지마다 단위면 땅 가격은 어때? 다를 수가 있더라. 따라서 하나의 가격 일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모두가 다르다. 개별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자, 일물 일가의 법칙 이부터 용어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물 일가의 법칙은 뭘 이야기합니까? 동일한 시장 내에서 이처럼 동일한 시장 내에서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존재한다. 이 법칙을 일물 일가의 법칙이다 표현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물 일가 법칙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 뭐 때문에 모두가 다르다. 개별성 이와 같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5번 자, 일물 일가의 법칙 적용을 배제시킨다. 이는 개별성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6번입니다. 6번 자, 감정표현 필수성이 요구되며 감정표현 떠서 개별 분석에 근거된다.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자,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뭐 등의 특성을 써 감정평가를 어때? 필요케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별성이나 특성을 해서 개별 분석을 필요케 한다 설명드렸지요. 그래서 이제 자 6번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감정표현 필수성이 요구되며 여기까지만 끊어본다면 부동성, 뭐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성 관련이 되어 있지요. 뒷집은 개별 분석에 근거한다. 이분 어때? 개별성이다. 그래서 지문 전체로 공통된 걸 찾아야 되겠죠. 바로 뭐가 됩니까? 개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7번입니다. 동그라미 7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 자,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와 그런 내용인데 자, 먼저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품을 표준화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특성을 그래서 우리가 자,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 그럼 저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품을 표준화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뭐 때문입니까? 바로 개별성이란 특성으로 해서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상품을 표준화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처럼 개별성이란 특성으로 해서 상품을 표준화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도매상, 소매상 유통기구가 존재치 않는 걸.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땅 도매상이다. 땅 소매상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이처럼 도매상, 소매상 유통기구가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시장은 조직을 갖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비조직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의 비조직성, 시장은 조직을 갖출 수 없다라는 것. 뭐 때문입니까? 바로 개별성이라는 특성으로 해서 상품을 표준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는 어때?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래 내용을 알리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요. 이 같은 특성을 그래서 우리 거래의 비공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래 비공개성이다. 근데 뭐 때문에 자, 개별적으로 거래하려고 했으니까 사실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도 어때?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내용을 알리란다. 거래 비공개성 특성을 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그래서 상품을 표준화할 수 없다. 비표준화성. 시장은 조직을 갖추지 못한다. 비조직성. 거래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 비공개성이다. 그래서 B자 주어지시고 결국 상품의 비표준화성,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 비공개성 이들은 모두가 뭡니까? 개별성이라는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7번 상품의 비표준화성, 시장기구의 비조직성, 거래 비공개성 등 시장의 특성을 야기시킨다. 이도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8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 수집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왜?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어렵다. 따라서 거래 비용이 높아지다. 이도 뭡니까?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개별성, 파세 특징 정리 다 해드렸습니다. 다음 양으로 5번 인접성입니다. 인접성. 자, 인접성. 인접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연결되어 있다. 연속되어 있다. 그래서 괄호 보세요.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합니까? 연결성 또는 어때? 연속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분도 여러분이 영속성과 연속성 이걸 때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영속성 뭡니까? 아무리 상해도
가치에 소나 마음이 어렵다. 연구 있을 수 있다. 이 특성이고 연속성 어때? 연속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 인접성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교재. 물리적 토지는 무한히 연속되고 다른 토지와 연결된다. 이 같은 특성을 올 때 인접성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인접성부터 또 여러 가지 파생 특징이 나오겠지요. 동화의 1번입니다. 자, 외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데 외벽과는 두 가지가 있다. 걸었어요.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다는데 우리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드렸죠. 자, 이 외벽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외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뭡니까? 정의 외벽과 외부 경제라는 것이죠. 다음 외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뭡니까?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참 외벽과 두 가지인데 이는 어떤 성, 부동성, 인접성과 어때?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인접성도 외벽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가격 형성에서 인접지의 영향을 받으로 지역 분석에 근거가 된다는데 참 지역 분석을 필요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뭐 때문입니까? 이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 분석 필요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부동성, 인접성, 자, 이와 같은 특성을 들어볼 수 있다. 그래서 인접성도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3번 봅시다. 자, 인지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인지. 자, 이제 인지 이 표현인데 인지는 어때? 인접된 땅이다. 이런 의미예요. 인접된 땅이다. 그럼 자 보세요. 여기에 내 땅이 있고요. 여기에 인접된 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인접된 땅에 이용이 좋으면 내 땅이 어때? 가치가 높아지겠죠. 인접된 땅에 이용이 안 좋으면 내 땅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이야기. 마찬가지예요. 내 땅에 이용이 좋으면 인접된 땅의 가치는 높아지겠죠. 내 땅에 이용이 안 좋으면 인접된 땅의 가치는 어때?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도 내 땅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겠죠. 그리고 인접된 땅의 소유자도 가치를 어때? 높이고자 한다. 그럼 서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울리는 이용,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인접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인지와의 협동적 이용, 즉 어울리는 이용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뭐 때문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4번 소유와 관련한 경계 문제를 야기시킨다. 뭐 때문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내 땅 경계가 어디까지가 경계 문제 야기시킨다 할 수 있겠죠. 동사 5번 용도에 있어서 인접지간 대처성을 존재케 한다. 우리 여기 설명드렸어요. 자, 용도침에서 즉 경제침에서 대체가 어때? 가능하다는 이야기. 이는 뭐 때문에 인접성의 특성 때문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다. 대표로 5가지 이야기했어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이다. 이 5가지 의의라든지 파생 특징들 다 정리되었다 생각하시고 양으로 6번 기타 이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5가지만 의의와 파생 특징 잘 정리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중간쯤에 심학습이 돼서 토지의 특성 비교다 소개되고 있죠. 자, 이분도 이무리가 다 학습한 내용이에요. 학습 내용이지만 반복선에서 한 번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지의 위치입니다. 토지 위치도 자, 토지의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절대 위치는 있는 그대로 위치죠. 즉 물리적 위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 있는 그대로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변적이다. 이는 어떤 성입니까? 움직일 수 없다. 부동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반면 상대적 위치는 주변에 토종이 어떻느냐 여기다 결정된 위치가 되겠죠. 흔히 경제적 위치다 이렇게 보는데 자, 주변에 토종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땅 위치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토지의 절대적 위치는 불변이지만 상대적 위치는 가변 변할 수가 있더라. 그럼 이때 토지의 절대적 위치가 변할 수 없다. 불변 이는 어떤 성? 부동성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의 공급입니다. 자, 먼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다. 절대는 우리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랬죠. 뭐 때문에? 부증성의 특성 때문이다. 그렇지만 토지의 경제적 공급, 즉 용도적 관점적 공급은 어때? 가능하다. 이는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그 아래 칸 토지의 강가입니다. 동아리 1번 토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 소나 마음이 어렵다. 영속성의 특성에서 물리적 강가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이야기. 그럼 물리적 강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기능적
경제감가는 어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토지의 대체입니다. 자, 먼저 개별성이란 같은 특성으로서 토지의 물리적 대체, 있는 그대로의 대체는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다. 자, 이는 어때? 개별성이나 특성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즉 용도적 관점에서 대체는 어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인접성이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토대성도 한 번 더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1번 챕터 토지의 자연성이다. 이건 다 정리해드렸어요. 상당히 많은 시간에서 이야기됐습니다. 그만큼 출제도 많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우리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과 연관성도 많기 때문이다 생각하시고 이런 정도로만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특성과 관련해서 이걸 가르치셔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어때? 지문을 자 먼저 읽어보고 이 지문을 이해하자 그랬습니다. 이해하고 이 중에 어떤 특성과 관련 있는가, 자 이걸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된다 생각하시고 복습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2번 챕터 토지의 인문적 특성 여기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